31일 5월 마지막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의심 강금 폭증부쟁 15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니까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다 탄핵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탄핵의 역사적 진실, 탄핵의 이 불법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게 언론 몇 군데에서 글자 몇 개가 쓴다고 해서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탄핵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흔들었는지, 불법 거짓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체제를 침탈했는지, 역사를 뒤바꾸기 위한 경제가 무너졌는지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5월 29일 지난 토요일 날은 노 차이나 강원도 춘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춘천 6.25 때 춘천 대첩의 사실들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보통 국민들은 6.25라고 얘기하면 낙동강 전선의 다구동 전투,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이런 걸 알지만은 북한 괴뢰군의 기습 남침의 첫 승리를 이룬 춘천 대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춘천 대첩의 의의는 군과 민과 또 학생 학도병 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민 지원군 이런 군관민이 하나가 돼서 춘천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 춘천 대첩의 승리가 김일성 공산 괴뢰 정권, 괴뢰 군들의 이 남침의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부산까지 함락, 다구도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준 것이 춘천 대첩입니다. 앞으로 제가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파 지도자들이 강원도나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에 많이 나오셔서 이 춘천 대첩의 대성, 이 대첩 대성에 대한 역사적인 이 기록들과 또 강원도의 산재에 있는 이 6.25 참전 유엔군들의 참전비, 또 참전 승리, 또 그 힘들었던 전투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기리는 그러한 강원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천은 내국의 도시고 강원도는 후국의 도시다.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했습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월 6일은 이 대한민국답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결권과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을 추모하는 또 기억하고 남기는 그러한 달입니다. 6월 호국의 보훈달 6월 6일 날 우리 공화당은 현충원 참배는 물론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의 묘소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6월 12일은 대구 집회가 잡혀있고 6월 24일 날 백령도 가려고 했던 이 백령도 부분은 제약 조건이 너무나 많고 또 간담회라든지 여러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백령도 방문은 중국 변령이
면역이 생긴 이후에 가는 걸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2월 25일 6.25 성전 주간, 6.25 성전 주간의 토요일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은 특히 고태용 충북도당 위원장께서 요청을 해주셨고, 이제 경남, 부산, 대구, 경북, 또 강원, 수도권은 지금 9인 10인 미만 집회밖에 그거가 안 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에서 6월 26일은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총장이나 담당 실국에서는 충북도당 위원장님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원도 집회에서 정말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특히 춘천 시민과 강원지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춘천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실정에 저항하는 모습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갈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세력으로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대를 거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순회를 통해서 지방에 진실을 알리고 아직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구나, 또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들이 이렇게 힘들게 몸부림치며 투쟁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 집회를 통해서 많이 알리겠으면 합니다. 최소한으로 매월 2회의 공식 집회는 가질 생각입니다. 6월달은 6월 12일 대구 집회와 6월 26일 충북 청주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무슨 이런저런 책을 하나 썼다고 해요. 가족들이 필요 쓴 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국민들을 참 분노하게 합니다. 불법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과 그 가족들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습니까? 공정이 무너지고 기본적인 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한, 가족들만을 위한 그러한 법무부 조국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허탈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이라는 자는 조국 선거를 보고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낙연이가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야 될 사람은 조국의 아들딸의 불공정한 또 불공평한 그런 특혜 시비에 가슴 아파하는 젊은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한테 미안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는, 정말 참 국민들한테 이낙연이는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탈법과 불법으로 내로남불의 위선에 젖어있는 그러한 조국이나 조국 가족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총리를 지나고 당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라는 것이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좌파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 양심조차도 개돼지들한테 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고용, 노동, 또 환경 이런 부분에 상임위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 지켜왔던 국간이 다 무너졌습니다. 고용보험, 적립금, 국가는
이제 바닥이 났고요. 또 고용보험 적립금이 바닥이 나니까 문재인 정권이 퍼주기 정책, 가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러한 거짓, 그런 정책, 선심성 정책, 매표행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국가의 국간을 거들을 내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9조 5,850억이라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있었는데 불과 문재인 정권 들어서 4년 만에 9조 5,850조를 다 써버리고 오히려 2021년에는 4조 6,992억의 적자가 더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13조를 고용보험 적립금을 써버린 겁니다. 국가의 돈을, 전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자기 주머니에 공깃돌같이 자기들 재산 같았으면 이래 쓰겠습니까? 조국을 보듯이 자기 가족의 재산에는 하나의 그것도 없이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통해서 재산 형성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많은 문재인을 비롯한 많은 문재인 정권의 장차관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기타 불법 탈법을 통해서 재산 형성을 우리들은 봐왔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고용보험 적립금을 이런 식으로 다 탕진하고 이제는 고용보험 기금이 없으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또 꺼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작년에 이미 4조 5천억 가까이를 썼어요. 올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2조 2천억을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7조 7천억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용보험금 적립금과 고용자금관리기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20조 이상의 기금을 거들는 겁니다. 지금은요, 미래 세대의 복관,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 특히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써야 될 중요한 국가 큰 정책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국가는 비고 이제 국가는 비니까 소뚜껑까지 삶아먹는 지경이 온 거예요. 소뚜껑까지 삶아먹는 지경이. 문재인은 1년 있으면 물러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담을 누가 가져야 되냐? 국민이 가져야 되고 우리의 청년들이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원에서 좀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야 된다. 이 감사원 감사를 열어보면 또 그들의 방만했던 운영 문제라든지 어떻게 국가 예산으로 형성된 기금을 4년 만에 20조를 처먹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지금 나와 있는 고용보험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예산을 해버렸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3분의 1가 장표들이 되니까 2017년 3월 달에 문재인이가 정교조한테 정교조 해직 교사들 복권시키고 대법원에 판결난 거를 뒤집겠다고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했잖아요. 2017년 3월 대통령 후보 당시에.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 법력 여권 국회의원 112명이 해직교사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특별법 만들면 해직교사가 왜 해직을 됐는지 대법원에서 해직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1인당 8억 정도의 돈을 주는데 그 돈만 1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말이지. 자기들하고 인연이 잡고 자기들을 지지하고 자기하고 생각만 같으면 나라의 돈을 가지고
그냥 퍼주기 하는 거. 이거 매표형이죠, 매표형이. 오늘 이 정기권이라든지 지금 문제, 또 국회가, 일당 독재의 국회가 지금 벌이고 있는 국민 세금, 낭비 정도가 아니고 국민 세금을 거덜내는 이러한 행위자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미국가 가서 쇼하고 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좀 오르더라. 정말 국민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그 시점에서는 세금 폭탄으로 살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속고 또 속아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자가 기회주의자, 소위 말하는 청년정신이 없다. 청년정신은 뭡니까? 불의에 저항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에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것이 청년이잖아요. 청년정신도 없고 시대정신. 2021년의 시대정신은 뭡니까? 자유를 침탈하고 공산주의 세력들한테, 사회주의 세력들한테 굴종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혹은 자생사회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의 지금의 시대정신 아닙니까? 청년정신도 없고 시대정신도 없고 기회주의적 입신 양면에만 신경 쓰고 있는 이준석 같은 자가 당대표 1위를 하고 있다? 당대표 되면 우리 공화당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권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언론 방송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우파 보수 언론 방송이 이준석을 띄운다고 보십니까? 일부입니다. 그 핵심은 좌파들이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을 저렇게 띄우는 송내막을 쳐다보면은 그들의 대선 정권 재창출,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 재창출의 하나의 전략이다 이러고는 겁니다. 거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뭐 이번에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보니까 전부 다 배신 세력들이더라고. 배신 세력들끼리 저끼리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막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참 한심한데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국민의힘 이 당원분들께서 국민의힘에 기대하지 마시고 탈당하시면 됩니다. 탈당해서 지금까지 5년간 싸우고 있는 우리 공화당으로 오시면은 되는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릴 때가 이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신도 시대정신도 가지지 않은 이준석이라는 자, 또 국민의힘 이제는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10.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54만 정도가 했다 이런데 미국이 3억 3,300만 명인데 50.3%를 했어요. 결국 1억 4천만 명한테 1억 7천만 명한테 백신을 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백신 수급을 하지 못한 문재인의 무능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법정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접종 숫자의 3분의 1만 우리가 했어도 우리는 이미 백신 종식, 중국 폐렴 종식 상태가 되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이 기회의 나라,
3만 불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기회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하지 못하는 것이 좌파들의 능력이고 무능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 제가 말하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 1위고 의료 시스템에 하루에 150만 명을 놓을 수 있으면 백신이 확보가 되면은요 한 달이면은 4,500만 명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2달 반 하면은 2차 접종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물량들을 발주를 받을 수 있고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대한민국 위상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의 기여를 이 K방역에 도취되어 있는 좌파들이 망쳐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대로 석 달 만에 모든 이 백신 개발 이후에 석 달 만에 모든 그 당시만 해도 모든 화이자 모든 쪽에서 백신을 사가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정을 미루고 K방역에 도취돼서 치료제 얘기만 하다가 이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야 되는 국정농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좌파들이 심지어 백신 구매까지 잘 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정권 저렇게 창출하겠죠. 뭐 그 또한 우리들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청년 실업, 그다음에 실업자금, 실업지원금, 뭐 재난지원금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지면은 이건 국가 자살이고 매국입니다. 매국. 그런 사람을 청와대에 또 들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요즘 글에 보면은 뭐 한미 정상회담 성공이라고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본은 1,600만 분의 만 명분의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확보를 했잖아요. 한국은 55만 분 했는데 110만 분 들어왔다고 좀 난리가 났었대요. 뭐 세상을 국민을 속여도 이렇게 속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제가 그 연설을 할 때 제2의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 거짓 탄핵은요, 거짓 업무 기획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불법적인 절차도 있었지만 업무 기획 세력들이 치밀하게 기획에 의해서 또 그 기획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 역적 세력들이 합세를 해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전현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그것이 제1의 탄핵이면은 제2의 탄핵은 이준석이라는 기회주의자를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자유파 보수 세력에 대한 완전한 괴멸을 시키는 탄핵이 제2의 탄핵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고 또 그것을 제가 미리 간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2의 탄핵이라고 얘기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준석과 같은 기회주의자들 또 탄핵 배신자들을 통해서 자유우파나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의 완전한 괴멸을 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좌파들은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 거짓 세력에 속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라는 보수라는 정당, 국민의힘의 정당을 앞장세워서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정체성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제2의 탄핵이고 그 탄핵, 제2의 탄핵 세력과 그럼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가냐?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자유우파 세력들이 살아있고 보수 세력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들의 사회주의 연방제가 하기 힘들어요. 그 단계가 바로 자유우파 제2의 탄핵을 통해서 자유우파 세력들을 괴멸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갈 것이 이원집정 분야나 내각제를 통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자유우파 정당,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나눠먹기식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갑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사회주의제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준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유우파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전략가들, 좌파들에 의해서 정권 재창출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되면은 그다음 바로 개헌 문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저항 세력들이 저항을 하지 못해. 왜? 그때는 노골적으로 이원 집정부제를 요구를 하고 내각제를 요구하면서 개헌 정국으로 들어가고 개헌 정국 이후에는요 3당 합당 같은 그러한 괴물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 저항 세력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제2의 탄핵이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력 찬탈 이 제1의 탄핵이었으면 자유우파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이 제2의 탄핵이고 이준석은 김무성 교수님과 같은 배신자 역할뿐만 아니라 옥두가시 역할을 하는 거다. 제 이 말을 여러분들 올 연말 돼서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다. 우리 공화당한테는 유리한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는 이제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바다 속으로 가서 이 참혹한 상황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슴에 여러분들 잘 새겨야 됩니다. 12월 제가 말씀드린 올 연말 가기 전에 이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갑니다. 문재인하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만나는 모양이 그립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제일 보수당의 당대표가 문재인 좌파 독재자한테 고개를 90도 숙이는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두려운 거고 또 우리 공화당은 또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시밭길을 왔는데 이제 나름대로 가시밭길을 조금 걸어내고 있는데 제가 예측했던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은 당대표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유우파 정치인으로서 고통스러운 날들이 또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 집단적인 이 보수 우파 정당에 대한 린치들이 일어날 겁니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서로 싸운다든지
사사로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작은 애당심이나 애국심으로 싸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그 저의 생각은 너무나 참혹스러운 상황들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힘을 길들면은 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꾼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인들이 우리 공화당에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가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